육친 관계의 글들을 비교, 관찰한다. 근데 이제 이 논리가 뭐냐면 맨 처음에 뭡니까? 육친의 개수를 생각해 본다. 어떤 육친이 많고 어떤 육친의 수가 적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견이 많은 팔자, 식상이 많은 팔자, 인성이 많은 팔자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럼 그 말인즉슨 뭡니까? 그것도 하나의 왕자라는 거예요. 대세의 글자가 된다는 거죠. 버릴 수 없다라는 게 되겠죠. 선생님 그럼 이제 사주의 8자 말고 지장간 12자를 포함해서 개수를 살린다면 지장간을 빼고 지장간은 나중에 보는 거예요. 일단 드러난 껍데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죠. 8개만 보고 예, 예. 어떠한 육친이 많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육친이 관성이 많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조직 직장길. 정해지잖아요. 재성이 많다면 유통. 식상이 보태준다면 제조. 관이 많은데 인성 보존되면 어떻게 된다? 직장이 승승대로. 인생이 우리 그 지장간 할 때 인성이 미건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계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딱 조건이 주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육친이 많고 어떤 육친이 작으냐에 따라서. 거기서 거의 직업의 세분화가 이제. 지장간을 안 봐도 되는 이유가 일단은 그 지장간에 일단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일단 읽을 필요는 없고 드러난 팔자를 먼저. 그렇죠. 말하는. 팔자에 드러나는 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에서 예를 들어서 관으로 가는 팔자 같으면 인성 찾아보는 거예요. 인성이 있으면 재화가 돼서 좋고 인성이 없다. 이때 이제 지장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의 분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는 눈만. 그렇죠. 손을 네. 보고 지장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실제로는 제가 수학은 잘 못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양 논리라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는 수학하고 비슷해요. 로그 법칙 혹시 아십니까? 로그 법칙. 네, 로그 법칙이 보통 지수의 법칙으로 가는데 AX는 K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게 X는 로그 A의 K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조건이 주어져요. A는 0보다 크고 X는 1이 아니고 K도 0보다 클 때의 조건.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2의 3승은 8이라는 거예요. 그죠? X 3은 로그 2의 8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죠? 요걸 보고서 이렇게 또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양의 법칙으로. 근데 거기에 따른 조건이 주어지다는 거예요. 야, 팔자풀이 할 때 우리 조건. 이 조건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봐야 되고, 즉 있다 없다 논리도 되겠죠. 이게 많다 적다 논리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많으니 무엇이 적을 것이다가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호환성의 법칙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참 잘 만든 공식이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싹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유, 엄마 아빠 역학 배우러 같으면 로그도 알고 오고 뭐 그렇게 배울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조건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참 역학과 상관관계가 깊구나. 이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면의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면의 것을 봤으면 그 본래의 모습도 환원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즉 있다 없다, 무엇이 많다 적다, 이걸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같이. 그 이제 육친의 개수가 많고 적음을 따져본다. 그 다음에 연월일시에 놓여 있는 육친을 좌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우리 이거 좌표론 할 때 해봤죠?
연에 무엇이 있느냐, 월에 무엇이 있느냐, 뭐 연에 재성이 있느냐, 월에 재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육친 플러스 좌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친 플러스 좌표법. 죄송한데 어떤 육신이 많고 어떤 육신이 적다는 것은 또 이게 이렇게 왕자로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성이 많다는 게 뭡니까? 관이 이미 그 사람 팔자에 대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사업? 그렇죠. 그게 하나의 조건으로 이미 부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1번하고 4번 절대 오지 마시고 2번, 3번을 한 다음에 오세요. 꼭.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연월일시에 놓여있는 육친의 좌표, 그 육친들이 연월일시에 따라서 해석 차이가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세력을 가진 자가 또 나오죠. 세력을 가진 자가 어느 글자일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개 이상 몰려 있다면 세력이 있구나. 이렇게 감각적으로 익히시는 거예요. 방합도 뭐였다? 2글자 이상만 되어도 방합이 되고 그게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육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뭐 글자 자체를 보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팔자가 이렇게 생겼다. 자, 어느 글자가 강해 보입니까? 방합. 방합은 결국에는 뭐를 밀어준다? 그죠. 이거 세겠다. 근데 오행대세는 또 복을 밀어주겠죠. 수생목 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세고 얘도 세고 실제로 얘도 센 거예요. 한 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니야, 요것만 세 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결국에는 이걸로 가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대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글자 중에 반대로 빼야 마찬가지로 이거 세지. 그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선조가 세. 인자 신유로 가야 예? 돼. 어쨌든 가을이 무엇을? 겨울을 낳고 겨울이 봄을 낳는다라는 거죠. 아니 수선을 아. 하는 게 없네요. 어쨌든 지지의 글자가 근데 좌표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뭐부터 만난다? 가을부터 만나가고 이 사람은 봄부터 만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틀리죠. 시기에 따라서. 예. 일단은 밀어주는 거라.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게 다 자기 팔자에서 왕자라고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식 어쨌든. 자리에 저렇게 돼 있으면 자식이 이쪽으로 자식이 잘 돼가지고 이쪽으로 밀어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팔자는 자식이 나고 잘 풀리는 팔자도 있고 다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또 보면은 또 신통력 동물, 자유 다 왕자잖아요, 실제로. 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포괄적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지가 버릴 수 없는 환경이요 무기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사유노예 중에서 묘는 왕자를 쓸 수가 있습니까? 묘도 봄의 왕자잖아요. 봄의 왕자. 장남 역할만 못한다 뿐이지 봄의 왕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똑같이. 어디 갓비스에 이제 토끼기 때문에 토끼라는 것은 집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나부모행을 해봐도 알지만 목이라는 거에 들어오면 뭐든지 풀어 헤쳐버려요. 장남은 뭘 해야 돼? 각본을 계승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켜야 되는데 자꾸 묘가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돼? 자꾸 풀어 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라는 데서 양이 몇 단계 진행을 했어요? 4단계. 인에서 3단계, 묘에서 4단계. 그러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활동을 시작하는 구간. 토끼띠로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니는 일하러 갈 때는 있다. 네 눈높이를 높여서 못 갈 뿐이지. 그럼 정확해요. 왜? 묘시가 되면 다 넥타이 메고 출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지론 이거 매일 앞부분에 있는 건데. 그죠?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어떤 글자가 세냐 이런 걸 볼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했던 문조인데 자추 신 아까 요 지지 구조 봤었죠? 예? 자, 요 지지 구조에서는 어느 게 왕자입니까? 이게 이제 일단 세력적으로 가장 강한 글자.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가 어디 살죠? 남극에 삽니까? 북극에 삽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네. 에스키모가 집을 뭘로 짓습니까? 네? 흙으로 짓습니까? 나무로 짓습니까? 얼음으로 짓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모양새잖아요. 자, 이 뭐 예를 들어서 격용에 이게 이제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덜어내주는 목이 용신이고 금은 기신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과연 목이 오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예? 얼음이 녹잖아요. 더 혼란이겠죠. 차라리 금은은 뭐예요? 단단해지겠죠. 그러니까 있는 대세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무기가 된다라는 논리예요. 무기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일주든 상관없이 이게 버릴 수 없는 하나의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 사람이 잘하는 무기를 쓰고 있는데 오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박살 나겠다. 대운의 오나 보면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중요합니다. 꼭 이제 별표 하나 쳐놓으십시오. 사주 내에 빠진 육친을 찾아보아 부족한 논리를 생각해 보자. 본다. 이게 이제 실제로 사주 팔자에서의 가장 해석 기초가 됩니다. 우리 무자론도 했었죠. 만약에 팔자에 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성이 없는 허결함, 시장의 융통성이라든지 그죠? 그게 빠져버리겠죠. 조화력 부족, 뭐 이런 가지 부정적인 작용이 기본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재가 없는데 유통업 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지장간 할 때 팔자 중에 약간 파격인 팔자 하나 있었는데 그 팔자가 경호에 무술에 개축에 그 다음에 이 팔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중격 다중격 하면서 막 했는데 자, 이 팔자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식상 빠져 있다. 또 요 논리만 가지고도 뭐예요? 여자니까 식상이 빠져 있으니까 자식 생산의 용도 달성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과 조화력 부족 요소 기본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인성이 빠져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조직사회에 간다 해도 결재권이 약하니까 이미 팔자 내에서 갈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없다라는 것으로 드러나 버린다라는 거죠. 한계가. 이 결재권도 어떻게 돼요? 얘가 뭘로 따라갑니까? 화로 돌아가보죠. 이 신금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축과는 또 뭘로 따라가겠다? 비건모의 무리로 따라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보이시죠? 이제 약간씩.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진 글자만 봐도 해석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글자를 꼭 체킹을 하시라. 역시 4번까지 하니까 또 1시간이 가네. 솔직히 오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강의를 한번 해줄 때 이제 정말 이제 기초폰 모르시고 계실 때
팔자를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것부터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그나마 뭐 12운성이 뭐고 좀 알아들으시니까 나은데 진짜 이게 한 달을 하더라니까, 한 달을. 그래서 하여튼 뭐 따박따박 천천히라도 일단 요거부터 개념을 정리해 놓고, 자, 육친 보기 전에 할 거 있다. 그죠? 오늘 꼭 기억하실 부분. 그리고 나서 육친을 볼 때도 있다, 없다, 세력이 많다, 작다. 그죠? 그거 정도.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서 어디에 어떤 육친이 가 있는가. 그거를 체크한다라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사주의 격국용신을 생각해 본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